자, 여러분, 에어컨 시스템 점검하실 때 혹시 아직도 감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 소리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이요. 오늘은요, 그런 추측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전문가가 되는 법,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정말 매일같이 부딪히는 문제죠? 에어컨이 시원하지도 않고 뭔가 이상한데? 원인은 도통 모르겠고 이것저것 부품을 갈아봐도 해결은 안 되고 시간만 가고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정답은요, 바로 시스템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이 활력 징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체온 재고 맥박 짚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에어컨이 보내는 데이터를 정확히 읽어내기만 하면 문제의 핵심을 그냥 바로 콕 짚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시스템의 주인공인 냉매의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저희는 이 냉매를 좀 특별한 별명으로 부를 건데요. 바로 열 스펀지입니다. 네, 이 열 스펀지라는 녀석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실내의 더운 열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는 실외로 가지고 나가서 그걸 그냥 꽉 짜서 버리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가 바로 우리가 여름 내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열 스펀지는 시스템 아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정말 쉴 새 없이 반복합니다. 압축기에서 꽉 짜여서 뜨거운 고압가스가 됐다가 실외기에서 열을 뿜어내면서 액체로 변하고 좁은 팽창 밸브를 지나면서 압력이 뚝 떨어졌다가 마지막으로 실내기에서 주변 열을 싹 흡수하면서 다시 기체가 되는 거죠. 이 여정이 바로 냉방 사이클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건강한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려주는 핵심 숫자들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바로 이 네 가지 활력 징후가 이 시스템의 모든 비밀을 알려줄 겁니다. 첫 번째 주자는 증발기 과열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열 스펀지가 실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그 성적표 같은 겁니다. 냉매가 증발기 안에서 열을 흡수하다가 완전히 기체로 변한 다음에 얼마나 더 뜨거워졌는지를 재는 거거든요. 증발기 입구와 출구의 온도 차이, 그게 바로 점수인 거죠. 근데 이 성적표 만점 기준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바로 0에서 2 켈빈 사이여야 해요. 섭씨 1도 차이도 아니고 켈빈 단위라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기준인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숫자 0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과열도가 0에 가깝다는 건 증발기 배관 전체가 냉매로 꽉 차서 열을 최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최고 효율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숫자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시원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활력 지문은 토출 과열도입니다. 이건 말이죠. 시스템의 심장, 바로 압축기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건강검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축기가 얼마나 뜨거운 숨을 내뱉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우리 시스템의 심장, 이 압축기가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에서 30 켈빈 사이.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난다? 이건 그냥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라 거의 사이렌이 울리는 수준의 심각한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자, 보세요. 만약 15K 밑으로 떨어진다? 이건 압축기가 액체 냉매를, 그러니까 독을 마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반대로 30K를 훌쩍 넘어간다? 이건 압축기가 거의 비명을 지르면서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고 결국엔 타버릴 수 있습니다. 이 DSH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압축기의 생명줄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활력 징후들, 이 숫자들을 대체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스템 곳곳에 붙어있는 이 센서들이죠. 이 센서들은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하는 눈이자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시스템의 뇌, 그러니까 컴퓨터는요, 이 센서가 하는 말을 100% 믿어버립니다. 만약 센서가 고장나서 거짓말을 해도 그걸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엉뚱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센서가 여기 너무 뜨거워 하고 거짓 보고를 하면 뇌는 냉매가 부족한가 하고 밸브를 활짝 열어버려요. 그럼 결국 액체 냉매가 넘쳐서 압축기가 망가지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센서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3단계 점검법이 있어요. 첫째, 저항값을 재서 정상인지 보고, 둘째, 전원을 끈 상태에서 모든 센서가 똑같은 온도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가 배관에 딱 잘 붙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활력 징후를 가지고 실제 고장 사례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데이터가 어떻게 명탐정처럼 범인을 딱 집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와, 이 표 좀 보세요.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냉매가 부족할 때는 압력은 뚝뚝 떨어지고 과열도는 확 치솟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압력은 올라가고 과열도는 위험할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이 숫자들의 패턴을 읽는 순간 우리는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보듯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아직 전문가가 아니죠. 진짜 고수들은 이런 함정도 피해가야 합니다. 특히 실내기가 여러 대인 멀티 시스템에서는 더 교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바로 복합 고장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스템 전체의 압력을 딱 재봤는데 모든 게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이쯤 되면 대부분 문제없네 하고 철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개별 실내기의 데이터를 딱 열어보는 순간 와, 시스템 안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던 겁니다. A 실내기는 밸브가 고장나서 냉매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B 실내기는 밸브가 꽉 막혀서 냉매를 한 방울도 못 받아 굶주리고 있었던 거죠. 이 둘이 서로 상쇄되니까 겉으로 보이는 전체 평균값은 정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진정한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장에 가시면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센서들 괜찮은가? 둘째, 증발기 과열도는 최고 효율을 내고 있는가? 셋째, 압축기는 안전한가? 그리고 넷째, 시스템이 내 명령에 바로바로 반응하는가?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을 그냥 기술자가 아닌 진짜 전문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았죠? 근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증발기 과열도는 시스템의 효율을 결정하고 토출 과열도는 시스템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 2가지 숫자만 제대로 관리하면 최고의 성능과 최장의 수명,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림짐작으로 감으로 시스템을 대하지 마세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측정 장비, 그 안에 뜨는 숫자들, 그게 바로 시스템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